안녕하세요. 코인데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터네이트 벳 패턴, 알트벳 패턴이라고 하는 대체 박쥐 패턴 이렇게 말을 하는 요 얼트벳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요 얼트벳 패턴은 알트벳 패턴이라고도 하고 요 패턴은 벳 패턴에서 나온 거예요. 박쥐 패턴에서. 벳 패턴에서 나왔는데 이 스카칸이라고 하시는 분이 벳 패턴을 발표하고 나서 보니까 이상하게 벳 패턴에서 D 포인트가 0.886 되돌림인데 0.886에서 멈추지 않고 좀 더 가는 놈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패턴 실패죠. 근데 이제 이런 놈들이 있더라. 근데 이런 놈들의 특징이 보면 패턴을 우리가 0.5만 기억하는데 0.382에서 0.382에서 0.5까지가 B 포인트 되돌림의 기준이에요. B 포인트. 그 다음에 0.886은 우리가 이제 D 포인트 되돌림의 기준이고요. D. 이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0.886보다 더 가고 뭐 1.13까지 가는 놈들이 있더라. 그런 놈들의 특징을 봤더니 0.5는 좀 드물고 0.382 근처에서 이제 B 포인트를 형성한 놈들이 좀 더 가는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패턴을 이제 분할을 시켰어요. 요게 이제 얼터네이트 배 패턴인데 사실 제가 이제 요 하모닉 패턴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고 과거 차트를 보고 백테스트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다. 그리고 패턴이 예상되는데 실패가 생각보다 많다. 그러니까 패턴이 가능성에 있겠구나 예상하면 패턴 실패가 50%가 넘어가는, 제가 봤을 때는 반반인 정도 그렇게 꽤 패턴 실패가 많다. 그게 이유가 좀 뭐냐면, 그리고 이게 정확히 만약에 이게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실 뭐 베패턴처럼 아니면 뭐 가틀리처럼 좀 이렇게 승부수를 걸고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이렇게 승부수를 띄우거나 그러기에 좀 애매하다. 이게 샤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다시 설명드릴 건데, 우선은 요 D 포인트가 범위가 있어요. 범위 0.886에서 1.13. 샤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보나치 겹치기가 잘 안 된다. 여러분, 우리 하모닉 패턴의 하모닉 트레이딩의 기본은 이제 하모닉 트레이딩의 이제 기본은 요 패턴이 생성되는 M자형 패턴이나 W 패턴이 결국은 어찌됐든 피보나치가 좀 겹치는 거.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가로 배운 뭐 매물대든지 이평선이라든지 또 여기에서 RSI의 모양을 보든지 요런 것들을 추가로 뭐 캔들 모양을 보면서 이거를 추가로 하면 더 좋은 거지만, 기본 하모닉 패턴의 매매법은 결국은 이런 패턴을 이용해서 결국은 피보나치가 자동적으로 겹치게끔, 우리가 계산을 안 해도 이렇게 피보나치가 겹치게끔 나오게 하는 게 하모닉 패턴이란 말이에요. 근데 알트벳 패턴은 이 범위가 넓어지면서 뭐가 피보나치 겹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 다시 이제 요 우선 모양을 설명드릴게요. 이 알트벳 패턴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트벳이라고 해야죠. 알트벳 패턴은 우선 첫 번째 B 포인트가 특징 0.38이 되돌림이 특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B 포인트는 0.38이 되돌림, 마이너스 3% 허용이다.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다. 보통은 여러분 책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5 허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5% 허용, 3% 허용, 이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이번 시간에 할게요. 이거는 100%에 대한 100%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5% 허용이다 그러면 100에 대한 5%예요. 이것도 설명이 좀 책에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범위를 정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예를 들어서 뭐 천 원이에요. 천 원. 이거에 뭐 50%는 500원이죠. 500원을 기준으로, 이 500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5%를 허용한다. 그러면 500원에 5%를 허용하면 얼마예요? 500원에 5%면 500원에 5%면 얼마예요? 25원씩이죠. 그러면 5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25원이에요. 25원.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는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으면 B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뭐 0.5 되돌림을 허용하는데 허용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상한가? 예.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5%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1,000원을 기준인데 500원이 된 거잖아. 5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5%를 기준이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요거 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25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 책의 기준은 뭐냐면 1,000원에 대한 5%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0원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요 하모닉 패턴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수학을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못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스카칸이라고 하신 분의 이 허용 범위는 예를 들어서 배 패턴 같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XA를 이거 지금 요거 우리가 알트벳을 하지만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건 좀 자세히 할게요. XA에 대한 거를 우리가 100으로 놨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B포인트 되돌림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배 패턴 경우 0.5를 한정해 볼게요. 0.5 되돌림을 하잖아요. 그럼 50% 되돌림이란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0.5 되돌림, 0.5 되돌림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5% 허용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5% 허용. 근데 이게 이 5% 허용이라는 게 100에 대한 5%래요. 100에 대한 5%.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결국은 50, 그러니까 이게 100이면 이 길이가 100이면 요 길이는 0.5니까 50이 되겠죠. 50. 저는 50에 대한 5%니까 50에 대한 5%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5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5%라는 의미는 요 100에 대한 5%래요. 그래서 여기 배 패턴의 기준은 결국 50이 되겠죠. 0.5 되돌리면 50에 플러스 마이너스 50이 5가 허용되는 거예요. 이게 100에 대한 5%이기 때문에. 그래서 45에서 55가 기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알트배 패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만 허용한대요. 마이너스 3%. 그 얘기는 뭐냐면 플러스는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0.382까지는 0.382. 0.382에서 그럼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거 좀 깨끗하게 지워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가 뭐 1이라고 했을 때 0.382 되돌림이 허용돼. 0.382 되돌림이 허용하는데 플러스는 허용 안 한대요. 결국은 38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B포인트가. 근데 마이너스 3%까지는 허용한대. 그럼 뭐예요? 요 100에 대한 요 1에 대한 마이너스 3%가 허용이니까 0.352까지는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0.352에서 0.382까지는 가능하다. 뭐가? B포인트 값이. 아시겠죠? 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은 뭐의 기준이다? 100에 대한 기준이다. 100에 대한.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한 거는 알트벳에 대한 B포인트 기준은 0.352에서 0.38이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0.382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살짝 뭐 넘어가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0.382를 기준으로 하고 요거를 타이트하게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C포인트는 되돌림입니다. A, B에 대한 되돌림 패턴이에요. 확장 패턴 아닙니다. 그 다음에 D포인트 이게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D포인트는 1.13x의 기준인데 0.886에서 1.13까지예요. 0.886에서 1.13까지를 D포인트로 잡는다. 요게 문제다. 요게 문제. 이게 범위가 이렇게 넓다 보니까 결국 뭐 피보나치 겹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D포인트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우선 첫 번째. 그 다음에 A, B는 CD 패턴 유형. 요게 또 문제 두 번째. 여러분 여기서 볼게요. B 포인트가 워낙 덜 되돌리죠. 0.38이 이하로 되돌리죠. 그러면 보세요. B, C. 그럼 그 다음에 이게 0.886에서 1.13까지 내려가.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보세요. AB는 지금 이게 대각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때 수직 높이라는 거 아시죠? 수직 높이. AB 요 높이 대 요 높이는 예, 확연한 차이가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하모닉 패턴에서 가장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AB는 CD 패턴을 1, 1, 그 다음에 1.27, 그 다음에 1.618 요 세 개로 한정 지은 게 저는 이제 약간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패턴이란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란 게 예를 들어서 플랫 연장 같은 경우는 1.618에 멈추는 경우 2.618까지도 가고 우리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의 5파동 같은 경우는 1파와 3파의 길이가 3파가 가장 긴 경우 뭐 2.618 이상도 가잖아요. 그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비율 자체가 이게 딱 봐도 이 알트베 패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AB는 CD 패턴이 1.618 AB는 CD 패턴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는데 대부분의 여러분 알트백 같은 경우 전부 다 1.618 여기서 끝난다. AB는 CD 패턴 그려보시면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보면 AB는 CD 패턴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겹치기 이게 결국 하모닉 패턴이 피보나치 겹치기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 약간 좀 애매하다. 1.618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BC 프로젝션도 BC도 보세요. BC가 오히려 얘 범위보다 되돌림 패턴이기 때문에 요 범위보다 적게 올라갈 거냐. 여기하고 이 길이 비율은 오히려 AB는 CD 패턴보다 더 작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또 정확히 2.0에서 3.618까지 나와요. 보세요. 이게 하모닉 패턴의 이제 제가 생각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AB는 CD 패턴을 이렇게 재볼게요. 사실 AB는 요 수직높 절대 높이니까 AB는 CD 패턴의 이제 비율을 보면 요거 대 요거죠. 요거 대 요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C는 이 알트베 패턴 같은 것도 C 포인트가 확장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AB 길이에 비해서 BC 요 높이는 AB 길이에 비해서 작죠. AB 길이에 비해서 BC 길이는 작잖아요. 되돌림이니까. 그죠? 그러면 요 BC 대 CD 비율, BC 프로젝션 비율은 그죠? 얘보다 더 크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얘가 얘보다 작기 때문에 얘하고 얘의 비율은 요거 크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BC 프로젝션은 2.0에서 3.618까지 크게 나온다고 지가 이미 왜? 이 비율이 크니까 2.0에서 3.618까지 나온대. 그러놓고 BC 프로젝션은 1.618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BC 프로젝션은 2.0에서 3.618까지 왜? BC 비율 대 CD 비율이 길으니까 2.0에서 3.618까지 나온대요. 이렇게 범위를 길게 써놨어. 그러놓고 AB는 CD 패턴은 1.618 AB는 CD 패턴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한계점이에요. 뭐냐? 파동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플랫 같은 경우 지그재그 연장 같은 경우도 그죠? 요거 대 요거 비율이 2.618 가능하죠. 그 다음에 1, 2, 3, 4, 5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 3파 비율이 2.618도 가능하고요. 그죠? 뭐 다른 이제 파동에서도 2.618 비율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 AB 대 CD 패턴은 얘는 하모닉에서는 1.618로만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알트베 패턴 같은 경우나 다른 몇 가지 이제 여기 요 CD가 길어지는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크랩 패턴 같은 경우 요런 경우는 유두리 있게 2.618도 좀 AB는 CD 패턴을 좀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이에요. 나는 오리지널로 무조건 스카카니 님이 쓴 그 오리지널로 가겠다 하시면 가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를 좀 많이 좀 공부하다 보니까 요게 좀 문제점으로 생각이 된다. 그냥 그림을 봐도 AB 대 AB네 지금 AB CD가 이렇게 긴데 AB는 CD 패턴을 그려보면 1.618 AB는 CD가 여기서 끝나는데 결국 하모닉 패턴이라는 거는 최대한 피보나치가 겹쳐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게 키포인트인데, 예, 이거 여기서 강조하는 게 AB는 CD, BC 프로젝션, 그리고 예상되는 D 포인트 이 세 개를 겹쳐야 되는데, 요거도 범위도 우선 D 포인트 범위도 넓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좀 넓고, 그런데 얘는 또 한참 멀리 가 있고, 그러니까 뭐가 어렵다? 피보나치 겹치기가 좀 어렵다. 이 구조 자체가 뭐가 알트벳 패턴이. 그리고 패턴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고, 이제 제가 이렇게 과거 차트 봐도 제가 발견한 거 보면 반반이다, 반반. 패턴이 그냥 바로 실패하는 경우도 꽤 많더라.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알트벳 패턴이 의심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알트벳 패턴이 의심됐을 때 강력하게 막 여기다가 시드를, 예, 야 이거 확실하다고 투입하기는 좀 어려운 패턴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물론 저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하셔갖고 또 이제 많은 걸 발견하신 분이라면 저하고 이제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약간 패턴 중에 약간,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성공률이 되게 높지는 않은 패턴 같다. 예,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다시 설명드리면 B포인트는 어쨌든 0.382, C포인트는 A를 넘지 않는 되돌림 패턴이다. D포인트는 범위가 0.886에서 1.13이다. 예, X에 대해서 0.886에서 확장 1.13까지를 범위를 갖는다. 그 다음에 AB는 CD 패턴은 스카카니님이 한 개는 1.618, AB는 CD 패턴을 이제 PRG 영역으로 보는데, 저는 이거는 좀 얼토당토하지 않다. 뭐라고 설명을 드나? 이건 좀 황당하다. 왜? 1.618 AB는 CD 패턴 보면 거의 여기서 끝난다. 그래서 피보나치 겹치기가 안 된다. 저는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BC 보니까 저는 이것도 이해가 돼. BC 프로젝션을 제대로 써놨어요. 2.0에서 3.618을 보라고. 근데 얘는 보면 3.14가 좀 중요합니다. 3.14나 3.618이 좀 많이 겹칩니다. 요거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탑로스는 1.13 넘어가서 여기서 보면 1.27XA, 여기서 XA 되돌리면 1.27까지 가면 얘는 이제 스탑로스를 하는데, 사실 보면 보세요. 0.886에서 1.13은 예를 들어 현물이면 모르겠지만 이제 배수를 쓰는 선물이나 그런 거래회사에서는 좀 애매한, 여기에 이 범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좀 애매하다. 거기다가 요 AB는 CD 패턴도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직접 케이스를 보면서 요거를 어떤 거를 설명을, 제가 여기 찾아놓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요거를 우선 좀 없애버리겠습니다. 예, 요게 지금 찾아놨는데 요거를 제가 좀 한번 요거를 여기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워볼게요. 우선은 여기 보면 여기서 뭔가 왔다가 되돌림이 좀 작고, 그 다음에 요 지연보다 위까지 갔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382보다 덜 되돌린 것 같아서, 그러면 한번 여기를 한번 찍어보죠. 그러면 382까지 딱 되돌린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면 원래 알트벳 패턴 같은 경우는 오차형 범위가 마이너스까지지만 정말 애매모호하게 살짝 꼬리로 넘어간 거는 저는 그냥 뭐 크게 문제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거를 가운데를 해볼게요. 이걸 좀 넓게 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패턴 한번 그려볼까요? 쉽죠? 네. 그러면 여기서 X, A, 382, 0.004 거의 뭐 저는 크게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13까지 딱 됐네요. 우선 이게 그냥 저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게 알트벳 패턴인 건 눈에 와요. 이제 보는데 문제. 그러면 1.13, 근데 사실 이제 알트벳 패턴과 0.382 되돌림이 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동안은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이게 범위가 있어서 문제잖아요. 사실 0.886에서 1.13까지가 D 포인트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0.886에서, 그러면 여기서 0.886에서 여기서 XA에 대한 되돌림을 할 거예요. 사실 그러면 0.886에서 1.13까지 레벨이 D 포인트 레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D 포인트 레벨을 한번 먼저 볼까요? D 포인트 레벨이 요게요. 여기 사실 이만큼이에요. 0.886에서 1.13. 그 다음에
이 책에 있는 스카카니님이 쓰신 하모닉 트레이딩에 나온 대로 우리가 AB는 CD 패턴 한번 그려볼게요. AB는 CD 패턴을 그려놓으면 그죠? 제가 말했죠. 1.618 AB는 CD 패턴 오로지 요거만 써 있거든요. 1.618 AB는 CD 패턴. 그러면 보세요. AB는 CD 패턴을 제가 여기다 체크하면 AB는 CD 패턴이 여기에요. 그럼 보세요. 하모닉 트레이딩의 기본 키포인트는 뭐 피보나치 겹치기잖아요. 그죠? 우선 D 포인트 자체가 범위가 넓고 그죠? 그리고 이거 지금 1.618 AB는 CD하고 얘하고 피보나치 겹치지도 않고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특히 알트베 패턴 같은 경우나 또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나비 패턴 근데 이거보다 더 극한적인 극으로 가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크랩 패턴이에요. 크랩 패턴. 또 특히 거기서 더 극한으로 가는 1.902 크랩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 극단적으로 D가 이제 긴 그런 패턴 같은 경우는 1.618 AB는 CD 패턴? 말도 안 된다. 예. 저는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두리 있게 AB는 CD 패턴이 이제 결국은 보세요. 요 길이에 대한 그다음 그 AB 요 길이에 대한 그죠? AB 길이에 대한 이 손가락 보이시나요? 요 AB 길이에 대한 CD 비율이면 그 결국은 피보나치로 내부적 관계로 그죠? 충분히 피보나치 비율은 우리가 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미 있는 피보나치가 1.618도 될 수 있죠. 1대1도 될 수 있고 뭐 1.27도 될 수 있어요. 책에 있는 대로. 하지만 이게 지금 이런 모양이면 극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1.618 여기서 멈춰버리는데 지금 패턴은 정의된 게 1.6, 뭐 1.13까지인데 그죠? 그럼 이거는 약간 1.618로 요거를 이제 패턴을 이걸로 매매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게 지금 AB는 CD 패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 그 다음에 2.618 오히려 2.618이 그죠? 2.618 AB는 CD 패턴이 2.618 AB는 CD 그러니까 AB에 대한 CD 길이가 오히려 1.13 그죠? 아까 말했던 1.13 아까 1.13 여기였죠. 1.13과 오히려 피보나치가 더 겹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BC 프로젝션에 대한 거 한번 해보자. BC 프로젝션은 BC에 대한 CD 비율이죠. BC에 대한 CD 비율을 한번 재볼게요. BC에 대한 CD 비율을 이렇게 해서 맞춰볼까요? 네. BC에 대한 CD 비율, BC에 대한 CD 비율을 했더니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면 BC에 대한 CD 비율은 책에 나온 대로 아까 뭐라고 됐죠? 2.0에서 3.618까지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보세요. 2.618 한번 체크해 볼게요. 2.618 그죠? 그다음 또 3.14 아까 제가 3.14가 중요하다 3.14 3.618 중요하다 그랬죠? 3.618 그럼 보세요. 1.13하고 AB는 CD 패턴 2.618하고 3.14 BC 프로젝션하고 근처에 걸려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같으면 여기에 여기서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스카카니 님이 쓴 책의 내용대로 하면 PRG 영역이 어떻게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PRG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된다. 이해되세요? 저는 그래서 결국 이런 D 포인트가 극한은 확장 패턴인 경우는 저는 D 포인트가 확장으로 넘어가는 알트벳에서도 1.2, 1이 넘어가는 특히 이제 여기가 짧아서 이게 AB는 CD 패턴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경우는 1.618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0, 2.618 특히 저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1.902 뭐 크랙 패턴 같은 경우는 유두리 있게 뭐 3.618, 3.0 그까지도 충분히 이제 개인이 한번 경험에 의해서 써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패턴 같은 경우도 2.618 아까 말씀드린 2.618 AB는 CD 패턴 그 다음에 3.14 BC 프로젝션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책에 나온 대로라면
여기가 PRG 영역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2.618 AB는 CD 패턴을 새로 활성화 시킨다면 어떻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PRG 영역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PRG 영역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좀 하모닉 패턴을 할 때는 좀 몇 가지 패턴에 대해서는 유두리를 갖는 게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 단어를 쓴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유두리 있게 사용하는 게 맞겠다. 책에 나온 대로 1.618로 끝나는 게 아니고 특히 D 포인트가 확장이거나 길게 확장되는 경우거나 아니면 A, B가 워낙 그러니까 B 포인트 되돌림이 382에서 끝나서 결국 그러니까 보세요. B 포인트 되돌림이 짧다면 결국은 BC 프로젝션이나 AB는 CD 패턴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 D 포인트가 확장 패턴까지 넘어가면 AB는 CD 패턴이나 BC 프로젝션이 훨씬 길어진다. 그죠? 그랬을 때는 AB는 CD 패턴인 2.618이나 3.618 특히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저는 좋다고 판단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쓴 책에는 이제 2.618이나 제가 이제 쓴 책이 아니고 제가 이제 쓴 요 동영상에는 2.618이나 이제 AB는 CD 패턴 2.618 그 다음에 이제 BC 프로젝션 3.14 특히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B 포인트 되돌림이 짧거나 D 포인트가 확장 패턴인 경우는 AB는 CD 패턴이 2.618 특히 극한으로 길어지는 경우는 3.618도 좀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알티벳 패턴 같은 경우 정리하면 B 포인트가 0.38이 되돌림, C 포인트는 확장 패턴 아니고 되돌림 패턴이고요. D 포인트는 0.886에서 1.13, 그 다음에 AB는 CD 패턴은 책에는 1.618 AB는 CD 패턴으로 나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1.618 아예 생각도 안 난다. 왜? 해보니까 대부분 최소 2.0을 넘어가고 2.618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 그리고 BC 프로젝션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3.14나 3.618까지 많이 나온다. 특히 3.14 많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입하는 거에 따라서 1.27XA를 스탑로스를 잡거나 하는 거를 이제 본인의 시드 배율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되고 사실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이제 뭐 책에서 제안하는 그 이제 결국 가장 낮은 값과 D 포인트까지의 값에 따라서 값에 0.382에서 0.618이 우리가 이제 TP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TP 값이 정확히 1차, 2차는 성공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나 배율이나 시드나 파동 같은 걸 보고 나서 요거 TP는 본인이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드리고 오늘 강조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알티벳 패턴 같은 경우는 제 경험 이렇게 과거 차트를 이렇게 제가 백테스트를 하거나 이렇게 봤을 때 패턴을 발견하고도 이렇게 보면 패턴 실패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 그리고 이 패턴 같은 경우를 책에 나온 대로 하면 오히려 패턴 실패에다가 진입하는 범위가 너무 멀어서 들어가기 애매한 건데 그때 제가 드리는 이제 팁은 AB는 CD 패턴을 2.618이나 이게 특히 이제 요 패턴이 아니더라도 확장이나 B 포인트가 아주 되돌림이 적은 패턴 같은 경우는 2.618 AB는 CD 패턴, 3.0 아니면 3.618 AB는 CD 패턴도 이용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